우선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해석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과 연관짓는 것은 섣부른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근거한 비판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검찰 수사를 하늘의 심판으로 비유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겠지만 그러한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언급은 정치적 공격의 일환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주장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는 그 책임의 무게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역시 정치적으로 뜨거운 주제이지만 이는 법적 절차와 정치적 판단에 의해 해결될 사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각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를 배신으로 단정짓는 것 역시 매우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특정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와 관련된 움직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명확한 증거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표와 관련된 논란 역시 각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결정을 배신이나 음모로 간주하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공적인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정한 수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특정 정치인들이나 세력이 음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나 증거 없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와 공정한 수사 그리고 진실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특정 정치 세력과 연결짓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할 수 있으며 그러한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 사건의 성격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팩트와 법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과 논의이며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특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특정 인물과 연관짓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으며 사건의 원인은 법적 절차와 공정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 역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고통을 겪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 사건을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인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려 했다는 점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정치적인 음모론으로 연결짓는 것은 명확한 증거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는 각각의 상황과 원인이 다르며 이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하는 것은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나 정치적 변화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치적 갈등이나 주장을 표현할 때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보다는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 중요하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법안의 폐기 여부는 국회에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선동이나 주장하는 입장은 반대 진영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안이 폐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정치적 변화나 대규모 심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적 심판은 국민의 선택과 여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사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만남이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측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정치적 협의는 여러 이해관계와 복잡한 절차를 동반하며 단독 면담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치적 과정은 복합적이며 특히 여당과 정부 간의 협력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재 조용히 준비하고 있으며 문재인 세력 심판 이 시작되면 상황이 폭풍처럼 격화될 것이라는 묘사는 미래의 정치적 상황을 극도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인 추측일 뿐이며 실제로 정치적 대립이 그렇게 긴장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비판적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그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나경원이 김대남을 조사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과 그의 동맹에 대한 역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배신자 세력의 역언론 플레이 라는 표현은 보수 진영 내 갈등과 배신을 강조하며 사건을 해석하는 데 음모론적인 시각이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특정 정치인과 세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과 김무성은 특정 세력에 속해 있으며 그들은 김무성의 지시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주호영과 배현진은 기권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내 인물들 간의 복잡한 갈등과 충돌을 설명하면서 배현진이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는 이철규를 싫어하고 더 넓게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배현진은 대구시장 홍준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주호영, 배현진은 배신자로 간주되며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행동을 통해 당내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나경원과 관련된 인물들이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고 그들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김대남 사건을 조사할 때 나경원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며 나경원이 언론을 통해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간의 갈등이 좌파 언론에 의해 과장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난 후 두 사람이 단독으로 만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적 시각에서 본 해석이며 발언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영상을 시청하면 정치 상황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나경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한동훈 장관이 김대남 사건을 조사할 때 나경원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암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경원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으로 발언자가 이 사건을 정치적 음모론으로 해석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현재 야당의 탄핵 시나리오에 연루되어 있으며 나경원은 이를 이용해 김대남 의원과 관련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이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발언자가 손바닥 보듯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과 장관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는 헌법 개정이나 특검법과 같은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8명의 인물이 있으며 그중 4명은 김무성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자신들의 세력 중 8명 중 4명을 제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과 나경원은 배신자로 간주되어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특히 김기현은 울산 땅 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경원은 남편이 판사이고 대장동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어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배현진과 주호영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경원과 김기현은 김무성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김기현과 나경원의 땅 문제를 이용해 그들을 통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무성이 이 문제를 이용해 그들을 조종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이전 정권 하에서 이용되었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은 나경원과 김기현의 약점을 쥐고 있으며 그들을 뒤에서 조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의 울산 땅 투기 스캔들과 나경원의 남편이 대장동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무성이 이러한 약점을 통해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표결에서 김무성이 나경원과 김기현이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 면밀히 지켜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은 나경원과 김기현이 자신의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를 표결 과정에서 확인했으며 두 표는 무효로 간주되었고 기권표는 주호영과 배현진이 던졌다고 합니다. 발언자는 김무성,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그리고 자신까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것이 이미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